생일입니다. 최수근 해병 참배고 가주십시오. 오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나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300 지금 나가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오늘 참배하고 오늘 최수근 해병 참배해 주십시오.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저 여기 시당 적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소재 나타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괜찮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금방 짧은 영상 하나를 보셨는데요. 이미 방송이나 또 다른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일이었죠.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때 이제 그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에서 최해병 그날 이제 생일이었어요. 고 최해병. 그래서 거기 이제 행사 때문에 먼저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우해서 이제 최해병에 대한 참배를 요구했다가 이제 외면당한 사건이죠. 자, 오늘 그날 현장에 주인공인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정원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위원장님은 이제 지난번에 네. 몇 달 됐나요? 또 나온 지가? 이제 신년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번에 저번에는 이제 그때는 어떤 이슈로 나왔었죠? 그때 이제 같은 우리 최상병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요 근래에 또 갑작스럽게 이런 이슈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참배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짧은 영상이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이냐, 네. 또 보수의 가치란 무엇이냐, 그리고 최해병 사건을 대하는 어떤 그 정치권의 태도, 예. 국민 상당수의 뜻과 뭔가 좀 괴리가 돼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 상황을 잠깐 좀 짚어보고 우리 얘기 이어가 볼까요? 예. 네. 그날 어떻게 돼서 저렇게 이제 만나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우리 그 해병대 선배 그분도 이제 최씨죠. 최동욱 선배하고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 선배가 현충원에 우리 최상병 묘소를 8번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갔다 그때 오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갔다 오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묘소에 이제 묘비도 이렇게 그 훈장이나 이런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제 최수근 해병 생일이 1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출연했을 때가 10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출연할 때부터도 우리는 최수근 해병을 위해서 추모 행사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하자. 네. 그때부터 그거는 계속 논의됐던 얘기고 확정을 지어서 공지를 한 게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19일에 그러면 우리 최상병을 위해서 대전으로 가자. 평일이고 뭐고 간에 안 갈 사람들은 가지 마시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오십시오. 네. 그래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일이 돼서 저희는 이제 한 30여 명이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네. 내려갔죠. 근데 저는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9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충문에서 집결 장소이다 보니까 갔는데 막 차가 많이 있고 기자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붐비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차가 도착한 걸 보니까 검은 색깔 차에다가 앞에 LED로 국민의힘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내리고 뭐 나머지 분들 내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좀 유명한 인사는 없으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만 계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국 영령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도 안 되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전혀 아님에도 그분들이 자꾸 정치적이라고 하니까 최상병 특검법도 논하지 않았고 또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지 말라는 얘기도 꺼내질 않고 그러면 최상병 참배만 요청하자라고 해서 참배를 요청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참배를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현충원에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네. 저희 고모부도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 뭐 보좌관 이런 분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막더라고요. 못 가게 이제 계속 막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처음엔 그분이 정확히 못 들으셨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보좌관 이런 분들의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는 예. 이제 막 좀 목소리를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저렇게 한 게 저도 자꾸 이게 최상병 참배에 대한 것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저도 한 개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참 화나고 서럽고 그런 마음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보이질 않잖아요. 네. 저 옆에 이렇게 갔는데 저도 위경련이라는 증상이 여태껏 살면서 별로 없었거든요. 손꼽아서 한 3번 정도 있을까요? 한두 번, 3번. 근데 막 위가 이렇게 막 꼬인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11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남은 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념사진 찍을 거 찍으시고 그리고 저기엔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셀카 찍을 거 다 찍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최병 건에 대한 네. 얘기는 전혀 안 한 거죠. 거기에 대해 뭐 반응을 전혀 안 보이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 거죠. 근데 충분히 네. 뭐 들었을 거고 그죠? 거리상으로나 지금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운데 계시고 카메라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기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거 뭐 안 들릴 수가 없겠죠. 정상적인 네.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보좌관들이 이렇게 뭐 제지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고. 그 순간적으로 조금 아마 흥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거 보니까. 예.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외침인데 이게 말하자면 예. 이걸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분노도 하셨을 네, 거고. 네. 그죠? 제가 그 참배 요청을 드린 것은 그분도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 네. 참배만 하시라. 참배만 하시면 되지. 뭐 그런 거를 논하기에는 그분한테도 결례기 때문에 전 나름 완화시켜 가지고 요청을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 박정아 의원이
언론에다가 어떤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언론사에서 지지자가 한 것인데 마치 저기 당직자라든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저한테 이제 이재명이 시켜서 왔냐 이렇게 좀 사실관계를 좀 혼동해서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바로 잡혔는데 민주당이 그걸 인용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유감 표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감 표명은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답변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참 아가사청격의 그런 태도이시다.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막 이제 비난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만난 것은 이제 전혀 의도치 않은 거였고 예. 그죠? 이미 그 전에 네, 준비했던 고 최혜병의 생일을 맞아서 이제 추모하는 네, 그런 행사에 미리 이제 가 있었던 것이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예, 이렇게 왔으니까 네. 최혜병 참배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쌩깐 거죠. 속된 말로 쌩깐 네. 건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제 아마 작가님께서도 그런 대우를 요 근래 받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저는 그치. 제가 요 근래에 그런 대우를 받고 살질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참 인격 모독적인 그런 걸 느꼈고 저도 저지만 우리 최상병의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것 자체에 붕괴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에 계신 680명의 회원들께서 몹시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분한테 참배 요청한 것이 우리 최수근 해병이 생일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거기 생일인 사람이 한둘이냐? 맞습니다. 생일인 사람이 거기에 뭐 수백 명이 있으실 수 있죠. 전 그것만으로 갖고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에서 신년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4명 중에 3명이었습니다. 과거의 여론조사에서는 60%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한 73%로 올라왔고 반대는 20%에 불과합니다. 3배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인데 이러한 국민적 여론이 잡혀 있는데 정부 여당의 대표께 요청을 드린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지금 현충원에 묻혀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최상병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높으신 최규하 대통령도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는 최규하 대통령의 추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외면하신 걸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진짜 뭐 사주해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냐. 뭐 가끔 왜 그런 식의 뭐 언행을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몇 번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까? 뭐 기자들한테도 심지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비슷하게. 아마 그런 인식이 첫째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특검법안도 밀어붙이고 네. 어쨌든 이제 정부 여당에 또 현 정권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니까 네. 일단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거나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네. 이게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인데도
정치권의 주요 인사, 더구나 이제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를 맡은 사람이 인식 수준이 일반인보다도 못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응? 이 사건이 갖는 의미, 비중을 생각한다면 비록 거기서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자 해병대 복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구한 내용이 명확하잖아요. 응? 채병과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위상에도 맞고 지금 자리에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 가장 다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라도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한 부분인데 그 한 두 가지 가능성 뭐 또 다른 뭐 짐작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많은 국민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사전에 국민의힘에 입장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11월 30일에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최상병 특검법을 촉구한다, 연내 처리하라는 입장문을 저희는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한 달이 넘었죠. 어떠한 답도 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하고 또 최상병 참배에 대한 그런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팩트 체크 하나 틀린 걸 갖고서 언론에다가는 막 그런 해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심하다. 일단은 본론에 대해서를 먼저 답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중에 아주 작은 것을 하나를 갖고서 막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죠. 네. 뭐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 일부러. 네.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밑바탕은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의 뭐 이 정권이라면 지금 대통령.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타격을 받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강하지 않나. 네. 지금 뭐 VIP 외압 의혹이 사실 이번 사건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아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윤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의 뭐 지금 대리인 행세를 하는 거니까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사실 그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이 일을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해요. 능사가 아니고 무책임한 거지 사실은. 이거 피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냥 나는 최상병 관련돼서 나는 모르고 그냥 뭐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은 너무 진짜 무책임하죠. 무책임하고 뭐 상당히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인데